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밤늦게까지 일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가뿐하게 일어났는데 요즘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단 한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전에는 쉽게 소화되던 음식이 이제는 밤새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났습니다.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5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겁이 납니다. 약은 먹고 싶지 않은데 대체 방법이 없을까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니 혹시 치매 시작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돼서 밤새 뒤척이고 어떤 분들은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함께 뛰어노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불편을 겪다가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단 몇 달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3세 이정아 씨는 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셨는데 아침 습관 하나 바꾼 뒤 3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분은 20년 가까이 변비로 고생했지만 생활 습관 개선 후 이렇게 속이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약에 평생 의지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의학 이론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생생한 변화,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 하나를 가지고 혈관 건강, 관절 건강, 소화 기능, 두뇌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 말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데 그 해답을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3개월 뒤 달라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6주 후 소화가 편해지면서 얼굴빛이 맑아지고 3개월 후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 중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져야 노후가 즐겁고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건 나도 꼭 해봐야겠다. 다음 2장에서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혈관 건강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왜 혈관이 중요한지, 어떤 생활 습관이 혈관을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변화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오래된 수도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안쪽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잔뜩 끼면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심지어 물맛도 달라지죠. 사실 우리의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 안쪽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길이 좁아지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심장,
뇌,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혈관이 늙으면 몸 전체가 늙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젊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 변화를 직접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7세 박영호 씨는 처음 내원했을 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많았죠. 그런데 식단에 좋은 기름과 신선한 채소를 추가하고 하루 2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든 뒤 불과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7년이나 젊어졌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결과지를 들고 활짝 웃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나쁜 기름을 줄이고 좋은 기름을 더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기름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이 좋은 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오메가9 같은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세제를 부어 기름때를 녹이는 것처럼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셈이죠. 둘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색이 진한 과일이 효과적입니다. 또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영양소도 혈관 탄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채소는 2접시, 과일은 1~2개 정도 꼭 드세요. 이게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혈관 건강에서 운동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헬스장을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단 20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젊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나 음료 대신 맹물을 하루 1.5리터 정도 마셔보세요.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관 속 노폐물이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아침 식사 전 좋은 기름 한 숟가락 섭취하기. 점심에는 채소 위주 식사, 기름은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로. 오후에는 20분 가벼운 걷기. 저녁엔 과식하지 말고 취침 전 물 한 잔으로 마무리. 이렇게만 해도 3개월 뒤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혈관 건강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관절, 통증과 소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혈관 건강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관절과 소화기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 소화불량, 변비 같은 문제를 호소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을 매일 듣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젓가락질하기가 힘들어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예요.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염증과 소화기관 기능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염증은 관절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이고 소화기관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조금만 먹어도 체하거나 변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 문제들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왜 생길까? 나이가 들면 관절을 이루는 연골이 점점 닳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72세 강순자 씨는 몇 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는 걸 포기했는데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3개월 뒤에는 2층까지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이 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기름 한 숟가락과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를 함께 먹고 하루 2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소화불량변비 문제도 해결 가능. 관절만큼이나 시니어 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게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소화기관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65세 윤광수 씨는 15년 넘게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침 공복에 좋은 기름 한 숟가락과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고 2주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변비가 해결되니 소화도 잘 되고 얼굴빛이 환해졌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좋은 기름의 역할. 그렇다면 왜 좋은 기름이 관절과 소화기관에 도움이 될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항염 효과. 좋은 기름에는 오메가9,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진통제와 달리 위나 신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소화 촉진 작용. 기름이 위벽과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기 때문에 음식물이 미끄럽게 내려가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지방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천 방법.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습관 물 한 잔 마신 뒤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드세요. 처음엔 티스푼 하나로 시작하고 2주 뒤 밥숟가락 하나로 늘리면 됩니다. 채소와 함께 먹기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기름을 살짝 뿌려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가벼운 운동 하루 20분 걷기나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꾸준함이 핵심. 최소 3개월은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 70세 이정희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공원 산책을 가지 못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꾼 뒤 3달 만에 손주와 함께 뛰놀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62세 박진우 씨는 소화불량과 변비로 늘 피곤했는데 아침 공복 기름 습관과 채소 섭취를 꾸준히 하면서 변비가 해결되고 체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늘 피곤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뜨기가 훨씬 가볍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관절 통증과 소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사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두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시작인지 고민되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며 한참 생각하다가 겨우 떠올리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도 다 외웠는데 요즘은 다 휴대폰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서 뭘 가지러 갔다가 까먹고 그냥 나올 때가 많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물론 단순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하지만 두뇌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이 유지돼야 삶의 질이 지켜지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도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뇌 건강과 혈관 건강의 연결고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뇌 건강은 혈관 건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뇌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두뇌 건강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두뇌가 좋아하는 영양소. 두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두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9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가 산화되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에 보호필름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견과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를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합니다. 생활습관 변화로 달라진 사례. 65세 김은주 씨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주 깜빡깜빡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헷갈려서 메모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아침 공복에 좋은 기름 한 숟가락, 하루 한 줌의 견과류, 그리고 30분 걷기 운동을 3개월간 실천한 뒤 기억력 검사 점수가 18%나 올랐습니다. 가족들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다라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박진호 씨는 은퇴 후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달라졌습니다. 식단에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을 늘리고 매일 아침 20분씩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을 더했더니 6개월 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모두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뇌 건강을 위한 실천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습관. 물 한 잔 마신 뒤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드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두뇌에 좋은 음식 섭취. 견과류,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녹황색 채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식단에 추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켜 두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하루 2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뇌 자극 활동.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은 두뇌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억력 감퇴를 늦춥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매일 7시간 이상의 숙면이 필요합니다. 기억력 저하, 이렇게 예방하세요. 혹시 이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식사를 대충 하고 영양 불균형이 심한 경우,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기억력 저하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부터 식습관, 운동, 수면을 함께 관리해야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하며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천 중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에서 우리는 혈관, 관절, 소화,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보관하고 잘못 먹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 제품이 너무 다양해서 뭘 사야 할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비싸게 산 음식을 보관 잘못해서 버리게 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섭취 보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품 고르는 법. 먼저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TV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겉포장이 번쩍거린다고 해도 아래 세 가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오래된 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개봉하고 나면 공기와 빛에 노출돼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팁: 큰 병 하나보다는 작은 병 여러 개를 사서 순서대로 개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신선한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병 색깔. 투명한 병에 담긴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영양 성분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반드시 짙은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에 든 제품을 고르세요.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보관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격만 보지 말기. 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싼 제품은 대체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약값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고르는 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2. 보관 시 주의할 점. 제품을 샀다면 이제 보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효과를 반감시키는 실수를 하십니다. 햇빛 차단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주방 창가나 가스레인지 옆은 열과 빛 때문에 금방 산화됩니다. 뚜껑 꼭 닫기.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바로 닫아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 금지. 차가운 온도에서 기름이 굳으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3. 섭취 방법.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드시곤 합니다. 그러면 속이 느끼하거나 설사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원칙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첫째 주 티스푼 하나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 밥숟가락 하나로 늘리세요. 이때부터 맛에도 익숙해집니다. 셋째 주 이후 하루에 2숟가락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2숟가락이 적당량입니다. 4. 섭취 타이밍. 섭취 시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 뒤 한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그냥 드시기 힘든 분들은 토마토 주스나 레몬 물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5. 효과를 높이는 작은 비밀. 섭취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보세요. 팔 돌리기, 목 돌리기, 제자리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 더 빨리 퍼집니다. 6. 약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혈압약, 혈액 희석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섭취 시간 간격을 30분 정도 두세요. 약효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몸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 6장에서는 이렇게 실천한 습관들이 3개월, 6개월 뒤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위한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혈관 건강부터 관절, 소화, 두뇌 건강, 그리고 올바른 섭취와 보관 방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듣고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물 한 잔과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챙기고 채소를 더 먹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흘, 보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잊히고 한 달쯤 지나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면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예전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평생 먹어야 할 줄 알았던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해 끝까지 가라.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좋은 기름 한 숟가락, 점심에는 채소 샐러드와 함께 건강한 기름 섭취,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소화가 잘 되며 기억력도 개선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 73세 김도현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때문에 늘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이선희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함께 놀아주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아침 공복 습관과 가벼운 걷기를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뒤엔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서 외출도 꺼리셨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등산 모임까지 다니신다고 합니다. 꾸준함이 만드는 장기적 변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대신 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3개월, 6개월 후에 분명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주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주 후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3개월 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6개월 후 생활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아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건강.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안심하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녀들도 걱정 없이 본인 삶에 집중할 수 있고 손주들도 활기찬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셈이죠.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 혹시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공복 한 숟가락 습관, 하루 20분 걷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 더 먹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 이웃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져야 노후가 즐겁고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억해 주세요. 3주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주 후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3개월 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됩니다. 6개월 후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달라진 건강 상태로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탁, 매일의 습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